코로나19와 관련해 혼란을 부추기는 가짜뉴스, 또 진위 판단 어려운 정보들 걸러보는 순서입니다. 임주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자, 임 기자, 코로나에 좀 묻혔지만 이제 총선이 3주 앞인데 오늘 뭐 투표할 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셨죠? 네, 코로나19 확진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지, 또 재외선거는 가능한지, 또 투표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건 아닌지 뭐 이런 류의 내용들에 대해서 여전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. 관련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. 바로 여쭤보겠습니다. 확진자나 지금 격리되신 분들은 투표할 수 있습니까? 거소투표와 사전투표 제도를 이용하면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우선 거소투표 말씀을 드리면 신체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 자신이 머무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게 이제 거소투표 제도인데요. 그러니까 다만 사전에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신고 기간이 어제 24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인 28일까지인데요. 그러니까 격리된 분들이니까 어디 가서 직접 하시지는 못할 거고 대신 선관위 홈페이지에 가시면 해당 서식을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작성을 하신 뒤에 28일 토요일 오후 6시까지 그 관할 시군구의 장에게 도착되도록 좀 서두르셔야 되겠죠. 그러니까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. 그 전에 이제 자신이 거소투표 대상자가 되는지를 좀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고 하시면 지금 격리되어 있는 그 기관의 직원들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되고요. 자택에 격리 중이시라면 시군구청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확진돼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도 거소투표 신고하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? 그렇죠. 그러면 이건 좀 뭐 운이 나쁜 경우지만 이제 거소투표 신고 기한을 넘겨서 그러니까 기한이 보니까 28일이네요. 네. 기한이 지났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다.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? 그럴 때는 이제 사전투표제를 이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선거 당일에 이제 투표가 어려운 경우에 별도의 뭐 부재자 신고 절차 없이 신분증만 들고 가서 뭐 사전투표 기간에, 그러니까 이번에는 4월 10일 그리고 11일 양일간인데요.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. 그 기간에 전국 사전투표소 아무 데서나 이제 투표는 할 수 있는데 격리된 분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격리되어 있는 그 시설 내에 사전투표소가 있어야 되겠죠. 그래서 선관위는 일단 경증 환자가 격리된 생활치료센터의 경우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고 합니다. 하지만 전국의 모든 생활치료센터에 다 설치할 여건은 못 되기 때문에 선관위가 지금 설치 가능한 시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. 왜냐하면 확진 환자의 동선을 충분히 제한하면서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그 규모나 구조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렇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 뭐 확진자 거소투표도 그렇고 이후에 이제 뭐 사전투표를 뭐 이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이제 선관위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확진자들이 그냥 가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뭐 이렇게 마련이 돼 있지만 선관위 준비가 좀 뒷받침이 안 되면 이게 자칫하면 이번 선거는 놓칠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선관위가 지금 여러모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특히 지금 말씀드렸던 그 선거 당일에 자택 격리가 되거나 또 병원에 입원을 해서 그 신고일을 어겨서, 그러니까 신고일이 지나서 그렇던 시설에 들어가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격리된 생활치료센터에 투표소를 다 설치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없는 곳에 계신 분들은 투표가 어렵거든요, 사실상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지금 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은 있습니다. 이 논란은 왜 나오는 겁니까? 이 재외선거가 이제 뭐 기간은 4월 1일부터 6일까지라는데 이게 가능할까 뭐 이런 논란도 있다면서요? 네, 이게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요. 그러니까 재외선거를 하면 그 표를 그 비행기로 싣고 와서 국내에서 개표하는 게 원칙이거든요.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항공편이 중단되거나 감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앞으로 더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표를 제때에 못 갖고 들어온다. 그래서 그 표가 사표가 될 수 있다. 뭐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건데요. 때문에 재외선거를 선거 당일, 그러니까 4월 15일에 동시에 하고 개표를 국내에서 하는 게 원칙이지만 개표를 그냥 현지에서 해보면 어떠냐. 뭐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. 근데 선거일을 바꾸는 건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만 개표를 현지에서 하는 건 예외적으로 가능한 사안입니다. 선관위가 좀 준비할 게 많겠네요. 이번 선거는 특히. 그런데 이제 이것 사실 뭐 확진자에 국한된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제 일반 유권자들은 특히 이게 지금은 이제 뭐 선거 때가 되면은 상황이 좀 나아지리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투표로 갔다가 괜히 이거 확진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이거 어떻게 좀 걱정을 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겁니까 실제로? 사실 제일 걱정이 되시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. 근데 가능성이 있습니다. 아 있습니까? 예.
뭐 미처 파악하지 못한 확진자가 마스크도 제대로 안 한 상태로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고 나왔다. 그러면은 뒤이어서 들어가신 분이 감염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. 그래서 선관위가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했는데요. 그러니까 모든 투표소에 대해서 투표 전날에 방역 다 하고 투표 개시 전까지 아무도 들이지 않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, 특히 이제 투표소에 오는 선거인들, 그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게 했습니다. 그리고 와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비치되어 있는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고, 그리고 나서 또 위생 장갑까지 껴야 들어갈 수 있게 했어요. 그러니까 투표하고 그 위생 장갑 버리고 나오는 거죠. 감염을 대비해서. 그리고 또 투표소 입구에는 발열 체크 전담 인력을 배치를 해서 한 37.5도 이상 열이 나는 분이나 뭐 호흡기 질환 뭐 증상이 있는 분들은 별도로 이제 동선이 겹치지 않게 별도로 빼놓은 그 임시 기표소로 가서 투표하게 한다는 거고요. 또 모든 투표 사무원과 참관인 모두가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시설 내를 수시로 이제 소독을 한다고 합니다. 근데 어쨌든 나는 그런 불안을 감수해서라도 투표를 하고 싶진 않다.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어쨌든 투표율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. 네, 아마도 좀 떨어질 수도 있다. 뭐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황을 또 선관위가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겠고 당연히 네. 그게 미흡하더라도 그러니까 준비가 다 됐더라도 좀 불가피하게 그냥 피하는 분들도 이번 선거에는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임 기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